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개학했습니다. 1, 2학년은 전면 등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학생 수 절반 이하로 등교합니다. 한 초등학교 2학기 개학 첫날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1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7명으로 부산 진구의 부동산 관련 사업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관련 접촉자만 9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부산에서는 280만 명이 대상이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사, 동백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상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600여 개 업체 기관들의 신기술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개학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속에 2학기 학사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전면 등교가 이뤄졌는데요. 개학 첫날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첫날, 아이들이 하나둘 학교로 향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교길은 오랜만입니다. 교문을 통과하면서 반가운 손인사도 나눕니다. 학교 건물에 들어가기 전 발열 체크는 필수, 손 소독도 꼼꼼하게 챙깁니다. 교실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은 항상 반갑습니다. 잘 보냈어요. 잘 보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속에 중고등학교에 이어 초등학교까지 전면 개학했습니다. 부산 지역 304개 초등학교 가운데 이날까지 299개 학교가 개학했고 나머지 5개 학교는 오는 6일 개학합니다. 본격적인 2학기 등교 수업이 이뤄지면서 학교 방역도 더욱 강화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방역 보조를 위해서 방역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고 특히 이제 급식이 문제인데 급식 때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되면 원칙적으로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는데 그만큼 등교 인원도 크게 늘어납니다. 교육청은 방역 지원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감염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1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7명으로 부산 진구의 부동산 관련 사업체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부산 진구의 부동산 사업체에서 지난 30일 직원 1명이 확진된 이후 동료와 가족 등이 추가 확진되며 총 13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업체 관련 접촉자만 90명을 넘어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구 수영장에서도 기존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수영장과 탈의실, 샤워실 등을 이용한 시민 2명과 접촉자 5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또한 해운대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1명이 지난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추가 감염이 확인됐으며 이날까지 원생 3명, 가족 1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지만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280만 명이 대상이며 오는 6일부터 신용, 체크카드사나 동백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 조회와 지급수단별 신청은 유일제가 적용됨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 2 또는 7이면 화요일에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13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에 폭우까지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여름 장마가 끝나더니 이제는 가을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부산을 비롯해 전국이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갑작스런 폭우로 침수된 부산의 모습입니다. 1시간도 채 안 돼 도심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이날 부산에는 4시간 만에
100mm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에 강풍을 동반했던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간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다시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부산 중구와 남구 등 많은 곳에는 14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에는 9월 첫 주부터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내리는 비입니다. 1일 오후 10mm에서 60mm 사이의 비가 내리겠고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도 예상됩니다. 앞서 내린 비로 지반이 이미 약해져 있는 만큼 축대 붕괴나 산사태 피해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또 2일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7m에서 14m 수준의 강풍도 예보돼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비는 2일까지 이어지다 주말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같은 국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상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람회가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600여 개 업체, 연구기관들의 기술과 실제 활용 모습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로봇이 물건을 싣고 스스로 이동합니다. 물류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카메라 앞에 서자 신체 능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을 추천해줍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K-ICT 위크 행사가 열린 백스코에 국내 ICT 기술들이 집결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상용화된 기술을 직접 보고 최신 기술 경향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산항 등 항만에서 활용되는 스마트 시스템부터 자율주행 차량 기술까지 부산에서 두각을 보이는 연구기관들의 성과가 특히 눈길을 끕니다. 부산에 있는 특화된 4개 산업군에 대해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조금 특징이라는 것은 또 대상되는 학생이 기업체에 근무하는 재직자를 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람회에 참여한 ICT 전문 기업과 연구기관은 600여 개에 이릅니다. 부산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행사에 참여해 ICT 기술을 접목한 교육과 미래 꿈나무들의 활약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AI 스마트 팩토리에 특화된 학교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양품인지 불량인지 판별을 하고 그리고 이런 스마트 자동 공장을 돌리는 과정에 대해서 오는 3일까지 이어지는 K-ICT 위크 기간, IT 엑스포 부산,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AI 코리아 등 3개 행사가 동시에 개최돼 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 31일 오후 3시 45분쯤 동구 수정동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역 주민이 인근을 산책하다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소방서에 신고해 소방관들이 즉각 화재 진화에 나섰으며 불은 1,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간이 창고에서 전동 킥보드 배터리를 충전하는 중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배터리 과열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를 새벽에는 남구 문현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1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5분여 만에 진화됐지만 TV 등이 불에 타 소방추산 2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 TV 부근 벽면 콘센트 등에서 단락이 발생하며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산 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온라인 아동안전 활동가 양성교육을 운영 중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안전 전문교육을 통해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SNS를 통한 온라인 아동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시작해 오는 10월 7일까지 총 1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디지털대 평생교육원은 부산시 평생교육협력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구가 올해 처음으로 정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기발한 정책들이 제안됐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서구는 주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주민 제안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공모전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115건이 접수된 가운데 각 부서별 평가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14개 아이디어가 선정됐습니다. 대상에는 서구 기네스가 선정됐습니다. 서구 최고의 기록을 가진 주민이나 업체를 찾아 포상하고 기록해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송도에 있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송도 원웨이 티켓과 교육 중심지였던 대신동 지역의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구독운동장 부지에 복합교육타운을 조성하자는 아이디어가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제안된 아이디어들의 상당 부분은 관광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숨은 서구 관광 자원을 개발하자, 암남공원에 서부산 힐링파크를 조성하자, 패키지 관광 상품을 만들자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서구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은 것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들도 선정됐습니다. 서구는 선정된 아이디어를 최대한 정책으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해마다 정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열기로 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그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역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의 미디어 아트홀이 조성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유라시아 플랫폼 좌우측에 LED 타워를 설치하고 사이 벽면에도 LED 월을 설치했습니다. 미디어 아트 콘텐츠는 부산 방문을 환영하는 차별화된 이미지와 키오스크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그림, 문자를 전송하는 형태, 시민 참여형 콘텐츠 등 4개 분야 17개로 구성됩니다. 부산시는 유라시아 플랫폼 외관의 특징을 살리면서 창의적인 연출이 가능해져 부산만의 차별화된 도심 문화예술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산시 인재개발원이 교육과정 개발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31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에서 부산시는 우리 동네 리빙랩 과정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 리빙랩 과정은 공무원이 시민과 함께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리빙랩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올해 부산 시민이 일상으로 누리는 해양 레저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문제의식이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가 개발하고 운영 중인 공무원 교육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9월 3일부터 5일까지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에서 부산 인터시티 영화제가 열립니다. 인터시티 영화제는 부산 독립영화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협회가 교류하고 있는 국내외 도시와 부산과 같은 유네스코 지정영화 창의도시의 로컬 영화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14개 도시가 참여해 27개의 독창적인 작품들이 상영됩니다. 상영 일정 등은 부산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 주간으로 부산시가 비대면 온라인 기념 행사를 엽니다. 9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여성인권 영화제가 개최되고 이후 3일에는 양성평등 주간 토론회와 경력 단절을 극복한 여성들의 토크쇼 등 비대면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기념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돼 있으며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올 상반기 부산의 소비자 피해 상담건 중 유사 투자자문과 같은 주식 피해가 대폭 늘었습니다. 부산시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재단체연합회가 공동 발표한 올해 상반기 부산 지역 소비자 상담 정보 분석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부산 시민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19,582건으로 올해는 주식 관련 소비자 상담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피해 사례가 821건으로 지난해 대비 97.1%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주식시장 호황과 낮은 금리 등으로 주식 투자 심리가 증가하면서 피해가 늘어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